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35명이 늘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중으로 등교 연기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35명 가운데 29명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며 나머지 6명은 해외 유입 관련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명, 경기가 4명, 충북이 3명, 인천이 2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은 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3건으로 인천과 세종, 강원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고3 등교를 늦추는 여부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 정보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일까진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고3 등교를 일주일 미루고 등교 수업 일정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친 5일부터 잠복기인 2주가 지난 20일에 다시 등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등교 수업 일정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른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서도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확보한 이태원 클럽 관련 명단 5,517명 중 3,11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자가 이름을 밝히길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용산 1번, 용산 2번처럼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태원의 5개 클럽과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클럽 방문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90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공식 집계 발표 이후로도 계속 늘어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5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이틀 뒤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우선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곳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틀 뒤에 본인 명의 카드로 충전금이 지급됩니다. 시행 첫 주만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9개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금은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으며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충전금 사용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이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단 일부 업종에선 충전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우선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유흥, 레저, 사행산업과 공공요금,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이나 귀금속을 구입하는 경우와 교통과 통신비의 카드 자동 이체 등도 해당합니다. 한편 정부는 8일 기준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가운데 99.7%인 285만 5천 가구에 약 1조 3천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열흘 동안의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간 수출액이 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초 연휴로 줄어든 조업 일수를 감안해도 일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30.2%나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금액 기준으로 자동차가 80.4, 석유 제품이 75.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마이너스 17.8,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35.9%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9.4% 줄었는데 미국이나 EU, 베트남, 일본 등 대부분 주요 수출국 대상 수출이 50% 안팎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반적 수출 감소 속에서도 선박 수출액은 55%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7.2% 줄어 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99개월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타격이 본격화한 지난달 수출은 한 달 평균 24.3%, 일평균 17.4% 줄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감소폭이 거의 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었고 수입은 7.9% 줄어 무역 수지 흑자 폭은 42억 9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연결 전에 잠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그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현재 방역 당국의 조치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이게 중앙과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일단은 뭐 브리핑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또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서도 각각 각 지자체별로 브리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방역 대응 지침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많은 혼란을 좀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리를 해보면요, 이 중앙이죠. 그러니까 정부 이 방역 당국 차원에서는 클럽 등 유흥 시설은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 행정명령을 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의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전달, 시달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각 지자체별로 또 재량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등의 지자체 등에서는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험도가 높은 이 클럽 등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보다 더 강력하게 그러네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자체를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중앙에선 운영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명령을 내려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마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험시설에서 이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내린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대인 접촉 금지 명령 내린 거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지부와 또 별개로 경기도 쪽에서 내린 행정명령인데요. 네. 경기도에서 그 당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아예 대인 접촉을 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복지부도 이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의 경우 어떻게 명령 이행 여부를 따질 건지,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또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 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전국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을 조기에 좀 차단하려면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접촉자를 찾는 것도 좀 어렵고 연락을 하기도 어렵고. 네, 맞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접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다만 오전까지 이 방문자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 5,000명 중 3,000명 정도가 연락 불통이라고 서울시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또 이태원 클럽에서 20, 30대 이 감염자가 한 30% 정도가 무증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들을 빨리 찾아내야 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증상이라는 거는 본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든 카드는 주말부터 이 신용카드 조회를 하고 있고 여기에 파악된 명단을 각 지자체에 지금 전달을 해서 신속하게 찾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 방역 당국은 또 이 통신기지를 활용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지국을 활용해서 이태원 클럽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했던 사람들 명단을 이제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전에. 근데 이 중앙 방역 당국은 이 통신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 기지국을 통해서 어떤 특정 클럽을 방문했는지 이렇게 찾는 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통신기지 조회를 통해서는 좀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대안으로요. 그래서 전국에서 클럽을 이용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정 통신기지 조회라는 측면보다는 전국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한테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 반응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요. 그래서 이태원 일대를 이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네. 가까운 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계속 지금 안내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차원에 접근하고 있지만 예전하고 대구 신천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건 뭐냐면 대구 신천지의 경우에는 네. 그 대구 성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확보하기가 쉬웠지만 이번엔 좀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35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09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33명입니다. 신규로 격리 해제가 되신 분은 22명으로 총 전체 확진자의 88%인 9,632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021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에는 한 분도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오늘은 1명 사망 보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5월 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35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6명이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29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2명, 유럽이 1명, 아프리카 탄자니아 1명, 아랍에미레이트 1명, 쿠웨이트 1명 등입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총 29명이며 모두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과 관련된 확진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 중에 20명,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9명이 추가가 되어 어제 총 29명이 확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0시 이후에 5월 11일 12시까지 총 14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어 현재까지 누적된 확진자는 86명입니다.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86명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51명, 경기가 21명, 인천이 7명, 충북이 5명, 부산이 1명, 제주 1명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여 노출되어 확진된 경우가 63명이고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에서 발생한 경우가 23명이고 아직까지는 3차 전파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의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증상에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각 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 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그 시기에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방문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제8판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사례 정의 중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다음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해서 주로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흡기 증상으로 나열하였고 나머지 증상은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에 알려진 그런 임상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그리고 임상 증상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는 경우 등은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이외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적극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그리고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 유사한 증상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해외에서 입국한 지 10살 이내의 가족,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또한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서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 또는 장소에 방문력이 있는 경우도 확대 적용해서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유증상 확진 환자 격리 해제 시에 최소한의 경과 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상 증상이 호전이 되고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지침에서는 최소한 발병한 후에 7일이 경과되어야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증상이 호전되어 격리 해제됐을 경우에 재양성으로 분류되거나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일부 최소한의 경과 기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안내에 대한 지침도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 방법은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고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과다한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 문제 및 환경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염소산 나트륨, 일명 가족용 락스입니다. 소독액의 희석액으로 소독제를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지만 그 침방울이 주변의 그 표면을 오염시켜 이 표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손을 통해 눈, 코, 입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표면에 대한 닦아주는 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처럼 사람이 가장 많이 손으로 접촉하는 곳을 가족용 락스를 희석해서 닦아주는 소독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은 해외 유입 사례가 50%, 그리고 이태원 클럽 관련된 집단 발병 관련해서 지역 집단 발병이 73명으로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가 7명, 4.1%의 감염 경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지난 5월 8일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공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최근에는 서울, 인천, 대구 여러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이에 적극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그 행정명령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방역 책임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출입자 명단 작성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강화된 행정명령 내용도 확인해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클럽이나 주점 등 유흥시설 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별 검사와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이태원 유흥시설의 집단 감염 확산 차단에 방역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지역사회로의 2차, 3차 감염을 차단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전파가 고위험군들에게 전염되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에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차, 3차 전파로 인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오늘 내일 특히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바이러스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 가깝게 오래 있었다면 누구에게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라고 비난받을까 봐서 진단검사를 못 받겠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진단검사에 불편과 편견이 없도록 방역 당국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그리고 언론인들께서도 확진자에 대한 편견의 말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자체도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 시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박광식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흘 연속 사망자가 10명이었지만 오늘
사망자 1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국내 지역사회 발생이 29명이지만 오늘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숫자가 계속 늘어서 오전 12시 기준으로 14명이 추가로 더 확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환자는 지금까지 86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서울 51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으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환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염 경로별로 보면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63명이고요. 네.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접촉자, 그러니까 2차 감염을 일으킨 경우가 또 23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증상이 경미한 데다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대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태원의 클럽들이 문을 연 게 5월 2일에서 5월 6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5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에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히 혐오와 편견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더 깊숙이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광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갓갓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N번방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동안 N번방 주요 운영자들의 신상 공개가 진행된 만큼 갓갓도 신상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지용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성착취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의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갓갓으로 알려진 2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디 등을 특정해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이미 박사방 관련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인 강훈, 이원호 육군 일병의 신상도 공개됐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구속되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수사를 벌인 지 10개월 만에 갓갓을 검거했습니다. 갓갓을 비롯한 N번방 관련 주요 운영자가 붙잡히면서 주요 범행 수법과 추가 공범 여부 등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185, 서울 181 마이크로그램 등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오후에도 중부와 전북,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